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뭘 가져왔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하얀 어둠 안개입니다. 꼭 시 제목 같은데요? 네. 오늘 출근길 짙게 낀 안개 때문에 운전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예. 네, 당진에서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이죠.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송악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1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네, 당시 사고 상황을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먼저 25톤 화물차 2대가 추돌했고 이어 뒤따르던 차들이 서행하다가 급정거하면서 9대가 부딪혔습니다. 또 그 뒤에서 다른 차량 넉 대가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서 교통이 통제되면서 4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을 기준으로 이 일대 가시거리는 40에서 70m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에 앞서 서해대교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에도 2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네. 이 사고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때도 짙은 안개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처럼 운전 중에 짙은 안개를 만나게 되면 운전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안개는 요즘 같은 가을철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주변에 강이나 호수, 저수지가 있다면 수증기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안개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요. 해안가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다 위로 이동하는 해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산간 지역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철, 대기의 열기 흡수력보다 지표면의 열기 방출량이 더 큰 이렇게 복사 냉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개가 더욱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 같은 안개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안개 다발 구간과 안개 지속 시간, 그리고 가시거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안개가 도로교통의 위험 요소인 만큼 지역별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미리 안개 정보도 확인한다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겠죠? 네. 기상청의 안개 정보 기억해뒀다가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죠. 네, 다음 키워드는 애니멀 112입니다. 요즘 SNS를 하다 보면 동물학대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접하게 되는데 예. 이런 경우 그냥 넘기시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사실 저는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할지를 몰라서 좀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영상을 좀 보면 지난달 말에 동영상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글과 영상입니다. 보신탕을 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말랐다라는 글과 함께 예. 비쩍 마른 강아지의 모습이 공유됐는데요. 이 영상과 글이 올라온 뒤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대받는 강아지를 구해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12살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해당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고 강아지에게 공포감을 주는 작성자에게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5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영상 게시자는 강아지가 말라 보이는 이유는 물을 마실 때 배가 수축하기 때문이며 강아지를 높이 올려둔 이유는 바닥 청소 중에 강아지가 너무 활발해서 잠시 올려둔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 이후에도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해당 영상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에게 먹이나 물 등을 충분하게 주지 않는 부분은 동물보호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특정하려면 경찰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동물단체들도 이런 경우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신고가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동물단체인 카라가 올해 4월에 실시한 미디어 동물학대 설문조사를 보면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70%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속의 학대 유형은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73%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적인 돌봄 66%, 유기나 투견 등 불법 행위가 41%, 그리고 언어적, 정신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영상을 본 적 있는 응답자 가운데 26%만이 동물학대 영상을 신고했다고 답했는데요. 동물학대 영상을 보고도 신고한 적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이렇게 74%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74%는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몰라서였기 때문인데요.
어떠십니까? 앵커께서는 직접 이렇게 본 이후에 영상 본 이후에 신고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어디에 신고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 대응 설명서를 참고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물학대 현장이나 영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동물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겠죠. 동물학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사료와 물 등을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그리고 유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학대를 의심된다면 영상과 사진, 그리고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자치단체, 동물보호 담당관, 동물보호단체 등에 알리면 되는데요. 특히 경찰에 신고할 때는 국번 없이 112로 하면 되는데 문자로 해당 링크나 사진, 그리고 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와 같이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동물학대 영상을 보게 됐다면 그냥 넘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찰과 동물단체에 신고하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